대표님들 법인 설립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법인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대표 급여는 얼마까지 받아야 손해가 아닌지, 이거 하나라도 기준 잘못 잡으면 전부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알고 나면 법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기 세팅법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졌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설립을 할 때 첫날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세팅들, 정확한 기준과 실무 기준으로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 모르시면 진짜로 연 300에서 700만원씩 그냥 세워나가거든요. 오늘 그걸 완전히 막아드릴게요. 첫 번째, 업종 선택. 여기서 꼬이면 1년 내내 꼬입니다. 법인 등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죠. 근데 이 단계에서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업종을 그냥 아무거나 넣어버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하지 뭐. 사업이라는 건 처음 계획했던 일만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콘텐츠 제작하다 보니 광고 대행 문의도 생기고 제품 판매만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온라인물 구축이 필요해지고, 이런 일들은 너무 흔하죠. 근데 사업자 등록할 때 이 업종들을 미리 안 넣었다? 그러면 바로 미등록 가산세가 날아옵니다. 대표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초기 설정 하나 잘못해서 1년 내내 세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코드는 이렇게 넣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하는 일,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일,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관련 업종, 고객 요청으로 확률상 추가될 수 있는 일, 이 범위를 넓게 잡아서 넣어두면 나중에 어떤 매출이 발생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 통장과 인증서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난 뒤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정이 바로 법인 통장 개설이죠.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절차 같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표 통장의 문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은 새로 만든 법인 플러스 처음 보는 대표 조합을 리스크 1순위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보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계좌 개설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쉽게 하고 싶다면 은행이 신뢰할 만한 요소를 미리 준비해 가야 돼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표자가 평소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것. 두 번째, 법인 사업자 주소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실사용지로 제출할 것. 세 번째, 업종과 예상 사업 모델을 은행 담당자에게 간단히 설명할 것. 이 정도 정보만 있어도 계좌 개설 절차는 훨씬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대표님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텐데요. 바로 공인인증서부터 구매해야겠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대부분 11만원짜리 범용인증서를 제일 먼저 결제해야 한다는 점이죠. 문제는요, 범용인증서는 이름처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판매가 되지만 정작 일반적인 법인 운용에서는 사용 빈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대부분의 법인 업무는 이 인증서 두 개로 모두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일반용 인증서는 홈택스 로그인, 각종 서류 발급 및 제출, 정말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법인 업무는 대부분 이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용 인증서, 세금 계산서 발행, 수정 취소 등 전자세금 계산서 업무 전체, 이것만 있으면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전부 해결됩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이면 법인 실무 업무의 95% 이상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11만원씩 굳이 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 외의 고가 인증서들은 이름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비싼 보험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싼 인증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법인카드인데요. 법인 처음 만들면 다들 첫 해 한 번씩 벽을 크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카드 한도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요, 자본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법인은 새롭게 설립된 하나의 신규 사업체일 뿐이에요. 대표님 개인 신용점수가 아무리 높고 그동안 개인 카드로 매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결제했던 이력이 있어도 은행 입장에서는 법인은 그냥 신생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해에 법인 카드를 만들면 한도가 30만 원, 많아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고 처음부터 법인 카드만 쓰려고 하면 진짜 답답해지고 심한 경우 업무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법인 신용카드보다 법인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해요. 법인 통장 하나만 있으면 필요한 만큼 카드 여러 장을 발급할 수가 있고 직원별로 나눠 쓰기도 편하죠. 게다가 사업 관련 지출을 국세청에서 사업용 카드로 자동 등록해주기 때문에 세무 정리도 깔끔합니다. 카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도가 올라가고 매출과 자금 흐름이 안정화가 되면 신용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현금이 부족해서 신용카드를 꼭 써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어떻게 쓰나요? 당장 결제할 지출은 많은데 법인카드 한도가 너무 낮아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냥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기만 하시죠. 이건 거의 모든 신규 법인이 겪는 초기 멘붕 구간입니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이면서 세무적으로도 깔끔하게 해결되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대표자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서 경비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의 법인은 신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막 태어난 신생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높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대표 개인 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법인 계좌에서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경비 정산으로 지급하면 끝입니다. 사업용 지출만 명확하고 증빙만 제대로 남기면 법인은 대표에게 얼마든지 비용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스타트업 신규 법인 1인 기업
기업들이 법인 설립 후 첫 6개월 동안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매우 일반적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 운영 방식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대표 개인카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매출이 잡히고 신용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법인카드 한도도 올라가니까 초기 몇 달만 잘 넘겨보세요. 모든 게 정상화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단계 말씀드릴게요. 법인을 만들고 나면 대부분은 사업 아이템, 매출 구조, 브랜딩을 먼저 떠올리죠. 근데 진짜로 가장 먼저 손을 봐야 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주주 구성, 즉 지분 설계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면 정말 뼈아픈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초기 단계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현재 회사 가치는 거의 0원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본금 500만 원으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 시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 30%를 넘긴다면 세법상 그 가치는 150만 원 수준입니다. 150만 원 중요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많아야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완전히 부담이 없는 구조죠. 근데 시간이 2년만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회사가 매출을 만들고 고객이 붙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초기에 150만 원이었던 지분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5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지분을 넘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세금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죠. 절세의 90%는 초기 지분 설계에서 갈린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은 회사 가치가 낮으니까 지분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더라도 세무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회사 가치가 오르면 그때는 어떤 조정을 하든 모두 세금이 됩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이미 늦은 거죠. 배우자에게 일정 지분을 나눠둘지 자녀에게 소액이라도 분산할지 이 모든 판단은 지금 해야만 절세가 되고 나중에 하면 전부 세금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급여와 배당입니다. 급여는요 너무 많이 받아도 너무 적게 받아도 둘 다 망해요. 어떤 대표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급여 많이 받으면 세금 많이 내니까 아예 안 받을래요. 급여를 안 받으면 법인에서 대표님에게 빠져나간 모든 돈이 사적 사용으로 분류되어 즉시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그냥 급여 올려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급여를 과하게 받으면 소득세가 뛰고 건강보험료는 더 뛰고 동시에 법인세 절감 효과는 줄어들어서 결국에 대표님이 손해만 보는 구조가 됩니다. 결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적정급여 플러스 소액배당 조합이 정답이에요. 특히 배당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고 세금도 아주 낮게 떨어지는 구조라서 가성비가 폭발적입니다. 이 조합만 제대로 설계해도 대표님 개인 자금 흐름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세금은 반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은 많은 대표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을 먼저 떠올려 볼게요. 이건 사적 경비인가요? 개인 경비인가요? 이 부분 참 어렵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법 기준에서 무조건 개인비로 보는 건 딱 4가지밖에 없거든요. 주거비, 병원비, 자녀교육비, 부모님 용돈 이 4개예요. 이건 아무리 명분을 만들어도 개인비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 지출은 업무 관련성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커피 됩니다. 촬영용 의상 당연히 됩니다. 탕비, 자파, 소모품 기본적으로 전부 됩니다. 결국 핵심은 왜 썼는지예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요. 법인 운영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복잡한 세법이 아닙니다. 바로 입출금 관리예요. 돈이 나갔다면 바로 증빙 확보를 하시고 돈이 들어왔다면 세금 계산서를 챙기고 급여를 줬다면 급여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 3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외국인 급여 관련돼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한 가산세 문제가 아니라 출입국 경찰에 즉시 통보되는 형사사안입니다. 과태료, 형사처벌, 영업정지 실제로 대표 인생이 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외국인 직원을 쓰는 사업장은 근로 가능 여부만 정확히 체크해도 리스크의 99%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촬영 장비, 카메라, 컴퓨터 같은 중고 장비를 당근 중고나라에서 구입하면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걱정되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고거래인 경우 세법에서도 증빙이 완벽하게 갖추기가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만 챙겨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 캡처,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한 줄 메모 이 2개만 있으면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법인 운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초기 세팅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워 보였던 것뿐이에요. 법인은 복잡한 괴물이 아니라 대표님이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굴러가요.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내 업종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대표 급여는 얼마가 적정선인지, 우리 회사는 어떤 지출까지 법인 비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혼자 끙끙거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게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실무 기준 그리고 세무서 실제 판단 기준까지 반영해서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향을 바로 잡아드릴게요. 법인은 배우는 순간부터 쉬워지는 구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 봐도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사업하시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더 깊고 더 정확한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